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치매 예방과 건강한 뇌 관리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공유해 주신 치매 예방, 건강한 뇌를 위한 여정이라는 자료를 바탕으로 그 핵심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볼 텐데요. 이번 시간 저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자료 속에 숨겨진, 그러니까 치매 예방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또 어떤 위험 요인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실질적으로요, 건강한 뇌를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생활 습관들? 이런 것들은 무엇인지 그 핵심 정보들을 좀 알기 쉽게 풀어내려고 합니다.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그 속에서 딱 중요한 통찰만 얻고 싶으신 분들께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왜 우리는 치매 치료가 아니라 예방에 이렇게 집중해야 할까요? 이 자료에서도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던데요. 자료를 보니까요. 치매는 단순히 아이고 깜빡깜빡하네 이런 기억력 문제가 아니라고 딱 선을 긋고 있어요. 인지 기능 전체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아주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혼자서는 하기 어렵게 만드는 정말 심각한 질병이라는 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전 세계적인 고령화 현상이랑 맞물려서요. 치매 환자 수가 정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또 이게 그냥 개인의 고통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돌봄 부담, 또 경제적인 비용 문제로까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자료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할 현실이 있어요. 그건 바로 현재로서는 치매를 완치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증상이 나타나는 걸 늦추고 병의 진행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것. 그게 지금 의료기술로는 최선이라는 거죠. 자체를 낮추려는 노력이 훨씬 현명하고 또 효과적이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네요. 네, 그렇죠.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뇌를 지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투자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언급되는 건 역시 나이입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강력한 위험 요인이긴 한데요. 근데 흥미로운 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치매에 걸리는 건 아니라고 또 강조를 해요. 유전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것도 절대적인 건 아니고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상당 부분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 바로 생활습관 관련 위험 요인들로 옮겨갑니다. 예를 들면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또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 이건 뇌혈관 건강에 직접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그리고 신체 활동이 부족한 경우, 또 수면 패턴이 불규칙하거나 잠의 질이 낮은 경우,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 그리고 의외로 좀 간과하기 쉬운데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느낌, 외로움, 이런 것들도 모두 치매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런 위험 요인들이 뭐가 있는지 아는 것, 인지하는 것 자체가 예방의 첫걸음이라는 점이에요. 내가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아는 것만으로도요? 네. 내가 어떤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지 알면 그걸 바꾸려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모르면 관리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러네요. 알아야 시작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자, 위험 요인을 알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로 넘어가 보죠. 건강한 생활 습관이 가장 강력한 방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료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정말 흥미로운 점들이 많습니다. 수면, 스트레스 관리, 두뇌 활동 이 세 가지가 딱 묶여서 강조되던데 이들이 뇌 건강과 어떻게 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걸까요? 아하,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 세 가지는요, 각각 따로 봐도 중요하지만 사실 서로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뇌 건강의 선순환을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악순환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첫째로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 특히 하루에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질 좋은 잠을 자는 게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피로만 푸는 게 아니군요. 네. 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일종의 청소 시스템이 아주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낮 동안 뇌에 쌓였던 노폐물들, 예를 들면 치매 원인 물질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단백질 찌꺼기들을 청소해주죠. 기억을 저장하고 정리하는 중요한 작업도 바로 이때 이루어지고요. 와, 자는 동안 뇌가 청소를 한다니 신기하네요. 둘째는 스트레스 관리인데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다하게 분비시키거든요. 이게 해마처럼 기억을 담당하는 중요한 뇌 영역의 신경세포를 손상시킬 수가 있어요. 아, 스트레스가 직접 뇌세포를 공격할 수도 있군요. 이건 단순히 퀴즈 풀고 이런 걸 넘어서요.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든지, 악기를 다룬다든지, 아니면 좀 깊이 있는 독서를 한다든지, 이렇게 뇌에 약간의 도전을 주는 활동이 중요합니다. 도전이요? 네, 이런 활동들이 인지 예비능, cognitive reserve라는 걸 키워주거든요.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뇌에 비상금을 쌓아두는 것과 같아요. 뇌의 비상금이라.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네, 나중에 뇌세포가 일부 손상되더라도 남아있는 신경망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능력이죠. 뇌는 사용하면 할수록 건강해진다는 말이 바로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단순히 지식을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뇌 자체의 회복 탄력성, 이걸 높이는 과정인 셈이죠. 아, 인지 예비능. 그 개념 정말 흥미롭네요. 단순히 정보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뇌의 어떤 회복력, 위기 대처 능력을 키우는 거군요. 이건 정말 중요한 통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뇌의 구조와 기능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또 다른 핵심 요소죠. 바로 우리가 먹는 것,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자료에서는 식습관이 뇌 건강을 좌우한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던데요. 특히 지중해식 식단을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지중해식 식단에 주목받는 이유는 그 구성 요소들이 뇌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아주 이상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인데요. 이게 단순히 이 음식이 좋다더라, 이런 목록 나열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과학적인 원리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 올리브 오일 같은 데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 있잖아요. 이게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이거든요. 아, 뇌세포 자체를 만드는 재료군요. 네, 그래서 뇌구조 자체를 튼튼하게 하고 신경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 섭취를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 풍부한 항산화 영양소 때문이에요. 비타민C, E, 폴리페놀 같은 것들이 뇌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염증 반응을 줄여서 뇌 손상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 거죠. 아, 보호막 역할. 네. 그리고 통곡물은 혈당을 서서히 올려서 뇌에 꾸준하게 에너지를 공급해주고요. 반대로 설탕이나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든 가공식품, 튀긴 음식 이런 것들은 만성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 건강을 해쳐서 뇌 기능 재활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할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와, 설명을 들으니까 왜 지중해식 식단이 좋은지 훨씬 명확해지네요. 단순히 맛이나 유행 이런 게 아니라 뇌세포 구성부터 보호, 에너지 공급까지 정말 전방위적으로 뇌 건강을 지원하는 식단이라는 거군요. 알록달록한 식탁이 실제로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이었네요. 네, 그렇죠. 눈도 즐겁고 뇌도 건강해지는 거죠. 식단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자료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몸 건강에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지만 이게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강력하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운동이 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 메커니즘을 보면요. 첫째, 운동은 심박수를 높여서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뇌세포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서 뇌 기능을 최적화하는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거죠. 혈액순환이 잘 돼야 뇌도 잘 돌아간다 이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겁니다. 둘째로 운동은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 BDNF라는 단백질 분비를 촉진해요. 이 BDNF라는 게 뭐냐면 새로운 뇌세포의 성장과 생존을 돕고 신경세포들 사이의 연결, 즉 시냅스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뇌세포 성장까지 돕는다고요? 네, 쉽게 말해서 운동이 뇌세포 성장까지 돕는다는 건 정말 놀라운데요. 자료에서는 걷기나 조깅 같은 유산소 운동이랑 근력 운동, 균형 운동을 좀 병행하라고 권장하는데 혹시 뇌 건강에는 어떤 특정 유형의 운동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조합 자체가 중요한 걸까요? 네, 자료에 따르면 특정 운동 하나만 고집하기보다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그리고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 예를 들면 요가나 태극권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을 조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류 개선이나 BDNF 증가에 직접적인 효과가 크고요. 근력 운동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는 등
간접적으로 뇌 건강에 기여하는 바가 또 큽니다. 균형 운동은 낙상 예방에도 중요하고요. 아, 각자 역할이 있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에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겠죠. 조합과 꾸준함. 네, 됐습니다. 자, 그럼 신체 활동과 더불어 우리 뇌의 필수적인 또 다른 자극이죠. 바로 사회적 활동과 교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혼자만의 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료에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가 뇌 건강에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복합적인 뇌 활동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해야죠. 또 내 생각을 정리해서 언어로 표현해야 하죠. 그렇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네, 상대의 감정을 읽고 공감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견을 조율하고 협력해야 할 때도 있고요. 이 모든 과정이 전두엽을 비롯해서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아주 훌륭한 두뇌 운동이 되는 겁니다. 아,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두뇌 운동이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사회적인 교류는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줄여주잖아요. 만성적인 외로움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이고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게 결국 인지기능 저하나 치매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즉, 사회활동은 인지적인 자극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감을 통해서도 뇌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요즘 현대사회는 기술이 발달해서 비대면 소통이 늘면서 오히려 깊은 유대감을 느끼기는 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맞아요. 편리하긴 한데 좀. 네, 이 점이 뇌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자료는 시사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누군가와 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뇌를 깨우는 활동이라는 거군요. 단순히 외롭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지 기능을 활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동호회든 자원봉사든 아니면 학습 모임이든 그것도 아니면 그냥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꾸준히 만나는 거던 형태는 다양하겠고요. 네,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예방을 위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합니다. 빨리 알아챌수록 진행 속도를 늦추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는 건데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초기 신호들, 특히 단순한 건망증과는 어떻게 다른지 명확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기 발견은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흔하게 알려진 초기 증상은 역시 기억력 저하인데요. 단순 건망증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힌트에 대한 반응이에요. 힌트요? 네, 예를 들어서 열쇠를 어디 뒀는지 깜빡 잊는 건 건망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열쇠를 뒀던 그 상황 자체나 관련해서 나눴던 대화 내용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주변에서 아까 거기 뒀잖아요 하고 힌트를 줘도 전혀 기억해내지 못한다면 이건 치매 초기 증상일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특히 방금 전에 나눈 대화나 최근에 일어난 사건을 자꾸 반복해서 묻는 경우가 아주 대표적이죠. 아, 힌트를 줘도 모른다는 거? 그게 큰 차이군요. 네. 그리고 기억력 저하 외에도 주목해야 할 변화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첫째는 언어장애예요. 대화 중에 적절한 단어가 잘 안 떠올라서 그거 있잖아, 저거 이런 식으로 대명사를 자주 사용하거나 물건 이름이 기억 안 나서 설명을 막 장황하게 늘어놓는 경우가 잦아집니다. 단어가 잘 안 떠오르는 거. 둘째는 시공간 능력 저하입니다. 늘 다니던 익숙한 동네 길인데도 방향 감각을 잃고 헤매거나 집안에서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증상이죠. 셋째는 판단력 및 실행 능력 저하예요. 예전에는 아주 능숙하게 잘 다루던 가전제품 사용이나 요리, 돈 관리 같은 것들이 서툴러지고 계획을 세우거나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성격 및 감정 변화도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성격 변화까지요? 네. 이전과 달리 아주 사소한 일에 짜증이나 화를 잘 내거나 반대로 의욕이 없고 무감각해 보이거나 혹은 불안해하거나 의심이 많아지는 등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기억력뿐만 아니라 언어, 길찾기, 문제 해결 능력, 심지어 성격까지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가 나타날 수 있군요. 그럼 여기서 핵심은 이런 변화들이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또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그냥 아이고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봐야 한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신호네요. 정확합니다. 지속성과 일상생활 기능 저하,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기에 진단을 받으면 적절한 약물 치료나 인지 훈련 같은 걸 통해서 병의 진행을 상당히 늦출 수가 있고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앞으로의 삶을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기 발견의 중요성 꼭 기억해야겠네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자료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치매 예방이라는 게 무슨 특별하고 거창한 비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눈 이런 일상 속의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데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매일 30분씩 걷거나 좋아하는 운동하기, 또 다채로운 색깔의 채소와 과일, 생선 위주로 식사하기, 꾸준히 무언가를 배우거나 읽으면서 뇌를 자극하기, 친구나 가족, 이웃과 즐겁게 어울리기, 매일 밤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히 자기, 나만의 방법으로 스트레스 잘 풀기, 그리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기.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평범하고 기본적인 것들이죠. 네, 맞아요.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습관들이 모여서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 자료는 치매가 그냥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충분히 예방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아주 희망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 그리고 그것을 지속하는 꾸준함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격려와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오늘 저희는 치매 예방, 건강한 뇌를 위한 여정 이 자료를 통해서요. 왜 예방이 중요한지부터 시작해서 식단,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사회활동, 두뇌활동 등등 건강한 뇌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 그리고 조기 증상 인지까지 정말 폭넓게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예방은 가능하다. 그리고 그 열쇠는 일상 속 꾸준한 노력에 있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여러 가지 건강 습관들 중에서요. 이것 하나만큼은 오늘 당장 내가 시작해 볼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작은 변화는 무엇인가요? 혹은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혹시 가지고 있던 노화나 뇌 건강에 대한 어떤 믿음 중에서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것은 없을까요? 완벽한 계획보다는 건강한 뇌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는 그 첫걸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첫걸음은 무엇이 될지 잠시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중요한 여정을 탐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